자, 오늘 이 시간에는 대주제 4, 대한민국의 발전, 주제 12번째에 해당되는 민주화운동,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다. 교과서 278페이지부터 283페이지 내용 다루어 보겠는데요. 자, 왼쪽에 제시된 사진자료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이 사진자료는요, 1972년도 10월 17일 날 유신헌법을 선포하는 당시의 사진자료고요. 바로 오른쪽은 이 유신헌법의 독재성으로 인해서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됐는데, 자, 오늘 이 시간의 핵심,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노트 내용 정리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1972년도 10월 17일 날 선포된 이 제4공화국의 헌법인 이 유신헌법, 이것은 박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이 독재가 가능한 헌법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많은 학자나 지식인층들이나 정치인들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등이 전개가 되었고, 그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 정부 정복을 한다는 혐의를 치러서 실형을 당한 등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계각층의 유신 반대 운동의 사례와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종교인과 언론인도 많은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1 민주구국선언이라는 부분이 발표되게 되는데, 대부분의 당시 민주화 운동,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살펴볼 거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민주 인권 의식은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겠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부분 살펴볼 거고요. 바로 이 제4공화국의 헌법체제인 이 유신체제는 과연 어떻게 붕괴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주제 열기 부분에서는요, 당시 재야 인사들, 학자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언론인 등이 이 유신헌법 개헌, 이 1972년도 이 개정된 유신헌법에 대해서 다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개헌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1973년도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 진행의 주도자는 바로 이 사진자료로 제시되어 있는 장준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장준하라고 하는 인물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명운동에 나선 계기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이 유신헌법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생들이 가장 먼저 유신 반대운동에 나서면서 재야 인사들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민주화 운동가인 장준하 씨에 대한 인물 탐색으로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출혈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혈액순환이 멎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숨이 끊어진 뒤에 떨어졌다. 자, 1972년도의 이 유신 헌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1973년도에 이 유신헌법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주도했던 장준하, 여러분들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의문사로 인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2010년대 초반에 또 부검을 통해서 확인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장준하든 제야 인사가 주도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신헌법 반대하는 이 활동가들에 대한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선포하고 주요 인물을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긴급 조치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의 안정을 보장한다든지 안보 문제라든지 공공의 질서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게 국가가 조치를 하는 것이죠. 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유신헌법 반대에 대한 활동,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긴급 조치를 선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민주화 운동의 탄압 사례 중에 또 하나는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민청학년 사건은 이 사진자료에서 보듯이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계보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유신 반대 운동을 하니까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되니까 이 정부가 정복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라고 되어 있죠. 정부를 뒤집는다라는 것이에요. 정복 혐의를 씌워서 실형을 선고하거나 이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이것을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조작을 해요. 그리고 긴급 조치를 선포해서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신문자료에서는요, 민청학년, 그 다음에 노동자 동민 정권을 수립하려고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인혁당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계열 8명을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하는 내용, 이 재판의 과정, 판결의 과정을 실은 사진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문제는 이 인혁당 사건만 해도 당시 그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지하 조직 내지는 그 주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이 활동을 한 사람들을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이나 스파이로 조작하기 위해서 만든 실체 없는 단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실체 없는 단체였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사례들이 당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대표적인 예로서 교과서 자료 톡톡에 있는데요. 시로 읽는 유신 반대 민주화 운동. 자, 이 민주화 운동은요. 시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글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타능 목마름이라고 하는 시를 쓴 자가 이제 김지하인데요. 이 김지하라는 인물은 당시 민청학령 사건으로 구속되었었고요. 1975년도 이것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내용 보면은 내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는 가슴속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는 당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당시 유신 체제 속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요 시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 언론인이나 지식인층이나 뭐 학계 각계각층의 유신 반대 운동은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청학년 사건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신 반대 운동에 참가하는 계층들은 더욱더 확대가 되고 다양화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종교인, 언론인 되겠습니다. 이 종교 부분에서는요, 천주교 쪽에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을 조직해서 민주화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언론 부분에서는 이제 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중에서 이제 주로 동아일보에서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자유언론 실천 선언을 하게 되면서 유신 반대에 대한 내용, 유신 반대에 대한 내용과 유신 이 정권이 탄압한 이 사건들이 있죠. 민청학년 뭐 사건들에 대한 뭐 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실게 되는데 이것을 국민들이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또 제재를 가하겠죠. 그래서 제재를 당한 동아일보 쪽에서는 국민들이 백지 광고를 통해서 동아일보를 격려하는 이런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3.1 민주구국선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국은 말 그대로 나라를 구해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1976년도의 일이었어요. 1976년도 3월 1일 날 명동성당에서 많은 그 각계각층의 지도자급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뭐 김대중 인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윤보선 씨도 있고요. 함석현 씨도 있고요. 이렇게 언론인이나 지식인층이나 정치인들이 참여를 해서 당시 유신헌법이나 이 긴급조치에 대한 철폐를 외치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퇴진을 이야기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유신반대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인권의식은 더욱더 향상,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 사진 자료는요, 민주헌법 쟁취를 통한 민정부 수립을 요청하는 천주교의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활동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쪽은 촛불 시위하고 계시네요. 촛불 시위를 하고 계신 김대중 정치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구속된 김대중 씨는 당시 2년 한 10개월? 2년 10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방금 전에 이야기한 그 동아일보 백지 광고에 대한 살펴보면요. 자, 교과서 279페이지 자료 톡통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 자료 보니까요.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 75년도 당시 상황이네요. 동아일보 신문 기사가 백지로 나오니까 당시 국민들이 이 백지를 광고로 사서 동아일보를 격려했다는 얘기예요. 격려글 내용 보니까요. 동아는 영원토록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광고 기부 활동을 했네요. 그다음에 배운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광고한다라고 벽대 동기생들도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자, 동아, 너마저 무릎을 꿇는다면 진짜로 이민 갈 거야라고 이대생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언론인의 펜의 힘을 국민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동아가 쓰러지면 진짜 이민 갈 거야 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도록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여백을 삽니다 라고 밥집 아줌마가 또 동아일보에 광고로 기부하는 이런 행렬이 줄을 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결의해요. 민주수호와 자유언론을 위해서 단결해서 투쟁하자라고 평화시장, 서울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이죠. 근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광고로 기부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동아일보의 광고를 못 싣게 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당시 이제 유신을 반대하는 사건을 보도하니까 이제 정부가 또 기업 등을 상대로 해서 동아일보를 막 이렇게 해약시키는 이런 활동도 하게 돼서 동아일보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에 무릎을 꿇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염려해서 국민들이 광고로 기부를 통해서 동아일보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빈 여백을 국민들이 돈을 내고 채웠다.
자, 시민들은 3개월 만에 만여 건에 육박하는 경력일과 선거물로 동아일보를 응원하였다. 자,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서 이 자유 언론이 운동이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되는 면모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이런 인권운동의 성장으로 인해서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노동운동은 당시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그 서울 그 동대문 주변에 그 평화시장 있잖아요. 평화시장 재단사로 활동했던 전태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바보회라고 하는 그 조직을 구축해서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라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 내지는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전태일 노동자가 분신을 통해서 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일련의 과정들이 전개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 노조 민주화운동이 전개가 되었고요. 유신 말기에는 1970년대 말기에는 종교인과 지식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활동하는 비율이 증가되기도 하였죠. 자, 더불어서 농민운동도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다. 카톨릭 농민회가 만들어졌고요.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당시 한평고구마 피해 보상 피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농민회가 여기에 가담을 해서 정부의 보상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사진 자료는 1970년도 11월 13일 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평화시장 일대에서 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안타까운 그 장례식의 모습이고요. 어머니 이소선 씨 사진 자료인데요. 어머니 이소선 씨도 이후에 근로기준법 준수 내지는 노동운동가로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사진 자료는요, 동상인데요. 지금 청계천에 이 동상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요 사진 자료는요, 한평 고구마 피해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농협이, 노동협동조합이 농민들의 이런 고구마 농사 작물들을 수매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했어야 됐는데, 농협이 농민들이 고구마를 수매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보상 투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유신체제는 과연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당시 1970년대 후반, 78년도죠.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득표율을 앞지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이 유신 헌법을 구축해서 유신 체제를 지향했던 바는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근데 야당이 득표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민주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게 되니까 당시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더불어서 1978년, 1979년도에 이 YH 무역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노동이 장시간 노동에 최저 생계비까지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73년도에 5.1 쇼크, 78년도에 5.1 쇼크 등이 겹치게 되면서 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정부는 부당 폐업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YH 무역 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이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79년도에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김경숙 당시 노동자 김경숙 이 인물은요, 15살 때부터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고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이 김경숙이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계기로 해서 당시 정치인 김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게 되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국회에서 김영삼이 제명되게 되는데요. 이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신 정권이 이렇게 민주화 투쟁 운동을 탄압하는 사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음 영상은 당시 YH 무역 사건을 그 영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듣던 철야 작업을 2달 동안이나 밤낮으로 하고 나자 코를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건드렸다 하면 코피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새벽 4시까지 잠도 자지 못하고 일해야 했다. 육체는 고달프고 눈이 아파오며 사람이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일을 시킨다는 걸 생각할 때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일. 돈 많은 회장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없고 사장들은 자기들만 잘 살겠다며 지금 우리 근로자들을 버렸습니다. 이 암흑적인 정치, 삼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피난과 노예를 안아서 반드시 쓰러진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미천하게 쓰러진 것이다. 한국은 내쫓기라고 도전이 온다는 인간이다. 자, 다음은 유신체제는 어떻게 붕괴되었을까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9년도 10월달 이야기예요. 자,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전개되는데 이거 줄여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시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했는데요. 부산과 마산, 창원 지역으로 이것이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정부는 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게 되면서 부마 민주항쟁을 탄압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게 됩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되게 되는 12.6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유신체제는 이렇게 허무하게 붕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은요 10월 16일인데 이 10월 16일은 최근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고요. 이 상황은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부산 마산 지역에 계엄령 선포가 되면서 탱크가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민주화 투쟁하고 있는 부마 민주항쟁의 당시 사진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자료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라는 내용, 그리고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부마 민주항쟁은 실제적으로 민주화 투쟁,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로 진행된 민주항쟁인데, 실제 현실 사회 속에서는 이것이 왜 일어났느냐? 유신헌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신민당 김영재 총재직을 신민당 총재직이 이제 정지가 되었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됐잖아요. 이것의 복권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일 쇼크, 1973년도, 78년도의 오일 쇼크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해졌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부가가치세,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관지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신 독재 체제는 이제 붕괴가 되게 되는데, 자, 이후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 개념 파악 1번 문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유신헌법 반대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민청학년 사건 내용이죠. 인혁당 사건 내용도 관련 지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정부는 이걸 선포하여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이나 개헌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긴급 조치 구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YH 무역 사건 1979년도 이야기죠. 김영삼 의원 제명 사건으로 국회의원 박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 바로 이것은 1979년도 10월 달에 부마 민주 항쟁 내용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자 라고 하는 내용 주요한 내용이니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1918년도에서 1975년도 생이고요. 이 인물은 목사 아들로 출생했고요. 한국광복군에 입대해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953년도 사상계 발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유신, 개헌, 청원, 백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자, 우리 누구예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장준하라고 하는 인물을 탐색해 보았죠. 바로 장준하 인물입니다. 장준하 내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1958년도 79년도까지 김경숙은 YH 무역 사건의 인물이죠. 그래서 노동조합 주도했고 노조위원 활동도 하였는데 79년도 경제 탄압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장준하고요. 자, 2번 위 두 인물이 공통점 무엇이냐?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이겠죠. 자,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탐구와 토론을 해보자. 민주투쟁 선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산 대학교 민주학생 일동이 79년도 10월 15일 날 부마 항쟁 내용이죠. 이 학생들이 반독재 민주투쟁에 나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계기는 무엇일까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야당 파괴 음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탐구 토론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마 민주항쟁에 참여한 학생들이 원했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 내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민주공화국의 이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지향했을 거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대외 위전도가 높은 이 경제가 아닌 자립경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자를 억누르지 않고 제대로 대우해주는 나라를 지향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신 체제 제4공화국에 대한 내용과 유신 탄압 운동, 민주화 운동, 그리고 유신이 붕괴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학습 노트, 학습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72년도 10월 17일 날 선포된 이 유신 헌법에 대한 반대 운동이 이렇게 전개되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부가 탄압이 전개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민청학년 사건이었다. 그 다음에 각계각층의 유신 반대 운동은 민청학년 사건 영향으로 유신 반대 운동 참가 세력이 더욱더 확대되었는데 그 주요 부류가 종교인과 언론인이었다. 특히 언론인은 국민들이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에 참여를 해서 또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초반에 3.1 민주구국 선언이 명동성당에서 발표가 됨에 따라서 박정희 정권의 퇴진과 민주주의 요구는 더욱더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의식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유신체제는 어떻게 붕괴되었나? 야당의 지지율이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YH 무역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더 박정희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은 확대가 되면서 79년도 10월 달에 부마 민주 항쟁으로서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유신체제는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로 인해서 12.6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신체제는 붕괴가 되고요. 이후에 12.12 사태로 당시 또 신군부인 전두환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제5공화국이 전개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다음 시간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